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ISIC의 안지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언 이후에 지금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아무래도 좀 FOMC 회의가 있을 때까지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미국 시장하고 또 디커플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가 이제 뒤늦게 우리 시장만 또 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흘러들이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계속 이제 저점 구간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쌍바닥 아니면은 뭐 다중바닥 이런 것들을 뭐 어디서 이제 만들어질지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번 달에 이제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폭 그리고 네. 국제 원자재 가격 추이 뭐 이런 건데 이제 FOMC 정례회가 20일에서 21일 날 현지 시간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는 9월 22일 목요일 날 새벽 3시에 결과가 좀 발표가 됐는데 예. 이번에도 역시 이제 0.75%포인트 인상이 되면서 3번 연속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전망이 굉장히 높고요. 일단은 이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단 한 번의 물가 지표 개선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이 내려갔다고 판단하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네.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이런 발언, 매파적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68.5%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원래는 이달 초만 해도 한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이런 분위기가 한 50%가 넘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매파적으로 완전히 이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 잭슨홀 이후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시장 예상이 만약에 이렇게 현실화가 돼버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3.0에서 3.25%. 그러니까 우리 기준금리하고 한 0.75포인트, 프로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네. 이 금리 차이한테 강달러가 조금 더 이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8월 CPI 이게 또 이제 13일 날 발표가 되는데 이제 금리 인사폭을 좀 미리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에 이어서 이게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9월에 되는데. 증시 주요 일정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이제 빗나가거나 또 둔화폭이 미미할 경우에는 또 한번 충격이 또 올 수 있다. 이런 것들 한번 좀 봐야 되고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폭에 대한 기대치가 계속 움직이고 금리 인상폭 결정이 다가올수록 이제 참여자들도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불안해하고 있고 관망을 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이제 러시아 뭐 에너지 공급 축소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면 이제 또 이상 기후 이런 것들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유가나 식량 가격의 반등 가능성 뭐 이런 것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이슈보다는 좀 안 좋은 이슈들이 네. 좀 많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과감한 투자보다도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이 저점이 좀 만들어지는 구간 우리가 확인하고 좀 들어가시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지금 현금을 보유하시는 보수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럼 오늘 시장에서 봐야 중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간밤에 네.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지금 한 가지가 있는데 이제 8월 ISM 비제조업 요 지수 발표가 되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11시 오늘 발표가 되는데 네. 이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조업을 제외한. 그래서 미국 경제 한 9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50을 넘는다고 하면은 비제조업 경기 확장 그리고 50 미만은 위축을 좀 의미하는데 7월에 한 56.7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보다는 개선됐고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를 했었고 8월에는 아마 50 이상을 좀 예측하고 있긴 한데 지난달 56.7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7월보다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 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제조업 지수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장세를 보면 주도주가 없이 순환매가 지속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만 할 섹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개별적인 이 코스닥 소형주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같이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하방으로 이제 계속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섹터의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가총액이 너무 큰 종목, 너무 무거운 종목, 우량주 같은 거를
중장기로 들고 가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실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전략은 좀 피하셔야 되고 시장이 빠지게 되면 이제 결국 모든 종목이 대부분이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시장 영향 받지 않는 섹터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 바이오주가 좀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하반기에 또 한번 시세를 좀 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실적 베이스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과 무관하게 강하게 좀 변동성이 나오고 빠질 때도 좀 강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적절한 구간에서 좀 단타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좀 유용하시고 욕심을 좀 많이 부리면 안 됩니다. 바이오주 매매하실 네. 때는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이제 수익을 내고자 하는 이런 좀 절제하는 마음 이게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 레고캠 바이오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섹터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중장기 매매 전략보다는 짧은 단기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바이오 섹터에서 레고캠 바이오 관심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굉장히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한 11% 급락이 나와서 오늘 네.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업의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 지금 빠졌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 급락이 나왔던 게 이제 몇 번 있었는데 2021년 이제 4월하고 11월 이때 이제 굉장히 큰 음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이제 다시 좀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종목 성향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를 때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또 빠질 때는 굉장히 많이 또 확 빠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급락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좀 찾아보니까 9일에 이제 아마케라고 해가지고 ESMO 요게 이제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 예정 기업들이 이 악성 루머가 좀 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임상 실패설 같은 이런 게 돌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다 급락이 좀 나온 건데 임상을 성공한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공매도 세력, 이런 어떤 공작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임상에 실패할 기업이 나와가지고 학회에 나와가지고 이름을 걸고 참여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주가 자체만 보고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뭐 위축되거나 휘둘릴 필요는 없으시고 네. 네, 이 사실관계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시면은 월드 ADC 2022 이 학회가 또 개최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또 학회를 앞두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학회가 좀 많이 있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또 한 번 이제 변동성이 나와줄 수 있는 네. 그런 구간인데 요게 이제 ADC 분야 암세포 관련해서 이 학회인데 4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했거든요, 동사가.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서 이제 기술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고 네. 전문가들로부터 이 최우수 기술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 항체약물 접화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좀 발표를 합니다.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고 좋은 결과가 또 나오게 되면은 5조 원 규모의 누적 기술 수출 이런 가치도 입증을 받고 또 추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좀 갑작스러운 변동성이 나와서 네. 일단은 9일 ESMO가 열리기까지의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뭐 2020년 코로나 때 보시면은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부재하다 보니까 이 좀 부진했었거든요, 성적이. 근데 이번에 이제 2022년에서 23년에 어떤 검증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적기라고 보실 수 있고 예. 다만 이제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그 단타로 접근하시고 네. 빨리빨리 좀 챙기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42,000원 지금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 지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고 제가 봤을 때 다시 회복할 것 42,000원 같거든요. 선이요? 네. 네네네. 다시 회복해서 1차 목표가는 전고점 48,000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뭐 어제 급락했다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 43,300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돼 있는데요. 네네.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